잘 보이세요? 네. 아, 보이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 부분을 통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제품은 기본적으로 여기 왼쪽에 있는 기능들이 기본 기능이에요. 첫 번째는 슬랙이나 잔디와 같은 이렇게 채팅 기능이 이렇게 있고요. 다음은 트렐로, 아사나, 먼데이닷컴 뭐 이런 식의 프로젝트 관리, 업무 협업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저희의 어떤 디폴트 펑션이고 이곳에 더불어서 협업을 조금 더 퍼실리테이트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집어넣어 놓은 것이 이제 메일박스 기능이라고 하는 세 번째 기능이에요. 이 세 가지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일단은 그러면 제가 이 채팅 기능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채팅 기능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카톡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토픽이나 주제에 따라서 채팅 채널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펀드레이징 채널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오퍼레이션 채널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채널은 여러 가지 성격에 따라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뭐 executive스를 위한 채널을 또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채널들은 이렇게 퍼블릭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프라이빗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화면 보시면 이곳에 자물쇠 표시가 있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이 표시가 이제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프라이빗 채널이라는 뜻입니다. 검색도 채널에서 검색이 되지는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만큼 이렇게 채널이 있고요. 또 채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명 한 명과 다이렉트 메시지 1대1로 또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왼쪽 리스트는 카톡 방이다, 채팅을 하는 채널의 리스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채팅 채널 중에서도 제가 좀 자주 들어가는 그런 채널 같은 경우에는 채널 이름 옆에다 이렇게 스타 처리를 하게 되면은 맨 위로 올라가는 게 방금 보이셨죠? 그래서 제가 좀 신중하게 봐야 되고 자주 접근하는 채널 같은 경우는 스타 처리하게 되면은 맨 위로 올라오게 되고요. 이 경우에 좋은 점은 너무 채널 리스트가 많을 때 이렇게 제한된 핸드폰 환경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먼저 접근하고 싶은 것들을 찾는 것도 은근히 귀찮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들어가는 채널을 맨 위로 끌어올릴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또 채널이 굉장히 많았을 때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폴더를 접었다가 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채널의 순서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위아래로 바꿔주고 또는 이렇게 폴더 안으로 넣었다가 폴더 밖으로 뺄 수도 있고 이렇게 저희가 굉장히 유저 편리적으로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왼쪽에 제가 설명을 드리시는 아주 기본적인 채널 리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곳은 바로 보시면 직관적으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챗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채팅 공간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친 다음에 엔터 치거나 또는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메시지 입력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여기 있는 채널의 멤버들은 이 메시지가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알림을 당연히 받게 되고 이 알림에 대해서 리액션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트를 표시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확인했다는 뜻으로서 체크 이모지를 제가 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공간에서 누가 제 메시지를 보고 리액션을 했는지 볼 수 있고요. 또한 이렇게 제가 add a comment, 커멘트를 하게 되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추가적으로도 이제 이 글에 대해서 제가 thread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그런 기능이지만 혹시 필요하실까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어드밴스드한 피처들인데요. 잠시 후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챗 말고 여기 옆에 보면 아이디에이션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는 걸 또 보실 거예요. 이 아이디에이션은 짧은 글이 아니라 긴 글을 포스팅하거나 긴 글을 이렇게 생각을 나누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이렇게 뷰레팅 이렇게 넘버 1, 2, 3 이런 식으로 뷰렛도 저희가 매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첨부 파일로 당연히 또 추가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 글 자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렇게 리액션도 할 수가 있다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채팅에 대한 아주 대략적인 설명이었고요. 다음은 여기 상단에 있는 저희가 앱 bar이라고 불러요. 이 bar 부분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벨 모양의 아이콘은 저희가 액티비티 아이콘이라고 불러요. 이 액티비티 아이콘은 제가 소속된 이 워크스페이스, 지금 이 저희가 대화를 나누고 업무를 하는 모든 하나의 단위를 저희가 워크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워크스페이스에서 제가 소속된 여기 보이는 채팅 채널과
그 다음에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프로젝트 관리하는 그 프로젝트 관리의 태스크 카드 내에 저와 관련된 업데이트 사항은 모조리 다 이곳에 시간의 순서대로 전부 다 쌓이게 됩니다. 지금 누가 지금 새로 오셔서 제가 초대를 좀 억셉트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까지 조금 기다릴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 진행할까요? 계속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액티비티가 뜨게 되면 이렇게 지금 체크박스가 있는 건 죄송해요. 체크박스가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체크박스는 제가 소속된 업무 카드에서 무언가 업데이트가 올라온 걸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말풍선으로 무언가 업데이트된 게 있어요. 이것은 제가 소속된 채팅 채널에서 무언가 업데이트가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Growth Strategies라고 하는 이 채널에 있다고 했을 때, 그런데 지금 Social Media and Blog라고 하는 채널에서 무언가 업데이트가 있었다라고 해서 제가 이거를 터치하게 되면 제가 바로 이 메시지로 점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채널에 있는 채팅 메시지로 넘어가는 건 너무 기본이고요. 다른 태스크 카드 내에서 제가 업데이트된 것도 여기 클릭하면은 바로 진입을 해서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모조리 다 바꿔주고 어사이닝도 제가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후에 또 ESC를 누르거나 X를 누르면 다시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너무 쉽게 채팅을 누르면 채팅으로 넘어가고 태스크를 누르면 태스크로 넘어가는 거를 굉장히 쉽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지금 이 경험을 저희 유저분들께서 제일 좋아해 주세요. 왜냐면 이전에 베이스캠프가 됐건 아니면 먼데이나 트렐로 또는 아사나를 쓸 경우에는 슬랙이나 잔디를 따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에서 알림이 따로 와요. 트렐로나 이런 데서 알림이 와요.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늘 켜놓고 있지는 않거든요. 거의 저희가 채팅을 하기 위해서 카톡이 됐건 슬랙이 됐건 잔디가 됐건 이제 그런 것들을 켜놓고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를 관리하는 툴에서 메시지나 알림이 오게 되면 다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과정이 생각보다 되게 불편합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꺼야 되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켜야 되고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디서 알림이 왔는지를 또 일일이 수동으로 찾아야 되는 최소한 마우스 클릭이 4에서 5회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돼서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이제 그 경험을, 그 불필요하고 불편한 경험을 저희는 클릭 한 번으로 모조리 다 해결을 할 수 있어서 태스크 매니지먼트 툴과 그다음에 워크스트림을 이렇게 유지해 줄 수 있는 팀 챗 기능을 전부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유저분들은 너무 좋아해 주시는 그런 기능이세요. 다음은 이 멘션이라고 되어 있는 이 골뱅이 표시는요, 저를 콕 찍어서 멘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채널에서 저를 콕 찍어서 멘션했으면 제가 이쪽으로 쭉 바로 또 점프를 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태스크 카드 내에서 저를 멘션했으면 제가 또 태스크 카드로 바로 들어갔다가 또 ESC를 누르면 바로 또 튀어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즐겨찾기라고 되어 있는 스타트 아이템스는요, 여기 있는 워크스페이스 내에 공유되어진 모든 종류의 채팅과 또 모든 종류의 아이디어와 또 모든 종류의 태스크들이 이곳에 다 뜨게 됩니다. 혹시 마찬가지로 제가 태스크 카드를 누르면 태스크 카드로 들어갔다가 또 바로 나올 수도 있고요. 파일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채팅이나 또는 태스크 카드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파일을 업로드하고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워크스페이스에 공유되어져 있는 모든 종류의 파일들이 전부 다 여기서 뜨게 돼요. 그래서 내가 찾고 있는 파일이 뭐더라? 나는 이미지 파일을 찾고 있어. 그걸 어디서 올렸더라? 아마도 그로스 스트래티지에서 올렸던 것 같아. 누가 올렸더라? 좌씨가 올렸던 것 같아. 이렇게 저희가 필터를 적용하게 되면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파일 중에서도 내가 찾기를 원하는 파일들을 굉장히 신속하게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다음은 워크스페이스 멤버입니다. 워크스페이스 멤버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지금 제가 소속된 이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멤버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공간은 12명의 팀원이 있네요. 12명의 팀원 중에 제가 누군가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제가 이 사람 얼굴 터치한 다음에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팀즈나 또 그룹스 같은 경우에는 무슨 기능이냐면, 팀즈 같은 경우에는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조직도예요. 그래서 조직도라는 게 뭔지 아시죠? 회사에서 무슨 부서, 무슨 부서, 무슨 부서 이런 식으로 쭉 부서를 나눠놓고 그 부서별로 이렇게 저희가 전부 다 이 워크스페이스에서 전부 다 뜨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5명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요, 이 5명을 전부 다 클릭한 다음에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렇게 한 번에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5분에게 메시지가 간 게 여기 바로 뜨게 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관리하는 그런 그룹 또는 조직이 아니라 어떤 회사 내에서 또는 어떤 조직 내에서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묶였다가 퍼졌다가 하는 어떤 그런 짧은 기간에 어떤 또는 목적 지향적인 단체 결성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뭐 그로우스 팀이 있다. 그로우스 팀이 있으면 이 팀원들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면 역시 뭐 아멜리아랑 베이는 한꺼번에 제가 이렇게 샌드를 눌러서 다이렉트 메시지도 보낼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검색인데요. 이 검색 같은 경우도 되게 파워풀해요. 저희 유저분들께서 되게 좋아해 주시는 건데 여러 개의 앱들을 사용하게 되면 채팅 앱에서 검색 따로 해야 되고 채널별로 검색 따로 해야 되고 파일은 또 유효 기간이 없어져 버리고 이런 되게 불편함들이 있잖아요. 저희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또 제가 소속돼 있는 제가 검색이 가능한 태스크 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첨부 파일들이 다 이곳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나 진입도 굉장히 편하게 되는 것도 저희 유저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게 바로 이 검색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콘이 보이시죠? 이 조그만 아이콘에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이렇게 조그만 아이콘들이 또 뜨게 돼요. 저희가 이 공간을 우측 패널, right 패널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right 패널에서 채널을 하나를 또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메인 채널 창뿐만 아니라 여기 조그맣게 보조 채팅창이 또 하나 뜨게 돼요. 이 보조 채팅창에서도 저와 관련된 채널을 전부 다 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Growth Strategies라고 하는 전략에서 메시지를 남겼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메시지가 남겨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듀얼 채팅창을 통해 가지고 업무의 맥락을 조금 더 편하게 트래킹할 수 있는 게 저희 제품이 가지고 있는 채팅의 큰 장점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채팅에 대해서 설명이 우선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다음은 제가 프로젝트 업무 관리하는 그 공간에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채팅을 하는 공간에서 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채널을 연다고 했잖아요. 이 업무와 관련된 이 프로젝트 박스에서는 이 하나하나의 공간을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프로젝트 박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 박스는 역시 뭐 이렇게 위아래로 드래그 앤 드롭도 가능하고 제가 좀 자주 들어가는 건 스타일 처리도 가능하고 별표 처리도 가능하고 즐겨찾기로 위로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능들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냐, 하나의 프로젝트 내에 여러 개의 업무 카드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종의 포스트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트잇을 디지털로 만들어서 이렇게 모든 팀원들이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업무 카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태스크 카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태스크 카드를 만들어야 된다,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데모 태스크 이렇게 제가 여기에 엔터를 치기만 하면 업무 카드가 하나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업무 카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업무 카드 안에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메타데이터들을 전부 다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이것의 현재 업무 상태는 앞으로 해야 할 일, 또 업무의 중요도는 매우 중요, 덜 중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업무가 이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이 업무를 누가 담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지만 같이 협력해야 될 사람들은 누군지 이런 것들을 모두 정할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제가 태그도 정할 수 있고요. 또 색깔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색깔이 어디에 필요한지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또 태스크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여러 가지 글자 같은 것들도 남겨서 업무의 세부 사항들도 제가 관리할 수 있고 이 데모 태스크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이 데모 태스크 하나를 끝내기 위해서 여러 개의 단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계 1, 단계 2, 체크 1, 체크 3, 체크 4 이런 식으로 세부적 단계 리스트도 제가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단계 한 단계 끝날 때마다 체크를 해가지고 업무의 진행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어태치먼트를 통해 가지고 첨부 파일도 가능하고 이곳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쉽게 댓글도 남길 수 있고 이 댓글에다가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전부 다 이 업무 내에서 협업이 다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을 많이 활용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챗 기능도 챗 기능이지만 이 태스크 관리 기능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구나, 관리가 협업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시고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매력을 느끼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제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데모 태스크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 데모 태스크가 지금은 투도의 상태인데 만약에 doing이다, 이제 업무가 착수가 됐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drag and drop만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방금 to도가 doing으로 바뀌는 걸 확인하셨죠? 물론 들어가서 이걸 열어서 이렇게 to도로 바꾸고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한번 들었다 놔주기만 하면 모든 업무에 해당된 관련된 메타데이터가 변경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스테이터스 뷰, 상태를 나타내는 뷰다. 만약에 이 업무가 끝났으면 이렇게 던져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 주의 쫙 가지면서 이 업무는 끝났어요 라고 이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은 버킷 뷰예요. 버킷 뷰는 뭐냐면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업무 카드를 조금 더 세분화한 거예요. 카테고라이징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소셜 미디어 앤 블로그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만든 데모 프로젝트인데, 그러면 이 프로젝트 내에서 무엇이 서브 카테고라이징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서, 예를 들어 어떤 거는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 어떤 거는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거, 어떤 건 블로그에 올리는 거, 뭐는 링크인에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전부 다 그야말로 양동이처럼 버킷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업무는 페이스북에 올릴 일이 아닌 것 같아, 얘는 블로그에 올릴 일 같아 라고 하면은 이렇게 역시 블로그로 던져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업무가 사실은 한 분기 정도, 쿼터이 지나고 나면 업무 카드가 너무 많이 이렇게 쌓이게 돼요. 업무 카드가 너무 많이 쌓이게 돼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 저희가 이제 여기 있는 필터를 활용하면 됩니다. My 필터에서 예를 들어 내가 담당하는 업무, task I'm assigned, 이렇게 하면 엄청 줄죠. 또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도 좀 보고 싶은데 끝난 건 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은 to도랑 doing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 끝난 업무는 다 없어지는 거죠. 또는 나는 진행 중인 업무만 보고 싶어, 이렇게 하면 doing만 보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필터를 통해 가지고 많은 업무 카드를 굉장히 손쉽게 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는 게 저희 제품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기능이에요. 참고로 이렇게 보는 것도 가능하지만 포스트잇처럼 이렇게 저희가 이걸 칸반이라고 하잖아요. 칸반 뷰에 어떤 포스트잇처럼 보는 것도 가능하지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을 클릭하게 되면요, 조금 더 얄쌍하게 리스트 뷰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한 화면에서 좀 더 많은 업무 카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이것도 유저분들께서도 좋아해 주시는 그런 뷰 시스템입니다. 다음 세 번째 뷰 시스템은 팀 뷰예요. 이 팀 뷰는 이번에는 아까 봤었던 그 똑같은 데이터를 이번에는 뭘로 분류했냐면 이 팀원들의 업무의 양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예요. 지금 보면 이 프로젝트 내에 있는 데니는 업무가 5개고, 아멜리아는 업무가 8개고, 알레그라도 8개, 메인도 7개, 이렇게 숫자에 따라서 업무가 몇 개가 할당되었는지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쭉 보니까 데니가 아무래도 일이 좀 적어 보여요. 일정에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멜리아의 업무를 제가 데니한테 넘겨주고 싶으면 이 업무 카드의 왼쪽 하단을 좀 봐주세요. 그러면 사람 얼굴이 뿅 바뀌게 됩니다. 담당자가 바로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이 바뀐 담당자는 바로 알림이 오게 돼요. 나에게 일이 하나 떨어졌구나 라고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역시 업무에, 프로젝트에 해당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팀 뷰도 볼 수 있었어요. 네 번째 뷰는 타임라인 뷰입니다. 이 타임라인 뷰는 그야말로 간트 차트예요. 이렇게 쭉 늘어진 시간의 그래프에서 어떤 업무가 며칠 동안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볼 수 있죠. 제가 아까 보여드렸었던 이 버킷에 따라서 업무 카드가 길게 늘어져 있는 겁니다. 보면은 페이스북에 해당되는 업무가 이만큼, 인스타그램에 해당되는 업무가 이만큼, 오늘은 12월 10일이니까 오늘 아마도 이 정도의 업무가 어디선가 우리 팀 내에서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업무가 블로그의 업무가 아니라 만약에 페이스북의 업무다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서 페이스북으로 옮겨만 주면 됩니다. 제가 아까 혹시 색깔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이 제가 업무 카드에서 색깔을 바로 이곳에서 씁니다. 업무 카드에서 컬러 라벨을 뭐를 하냐면, 그래서 이 컬러 라벨을 뭘 매기는지에 따라서 버킷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분류 기준이 되어서 파란색 업무는 전부 다 페이스북 업무야, 진한 분홍색 업무는 인스타그램 업무야 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업무의 분류도 색깔로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저희 업무 카드가 이렇게 듀데이시 이렇게 쉽게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업무 카드의 듀데이시 이렇게 쉽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업무 카드의 듀데이시 이렇게 저희가 또 변경시켜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메타데이터들을 쉽게 저희가 조율할 수 있다는 것도 저희 제품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워크로드예요. 이 워크로드는 이번에는 아까는 업무의 카테고리에 따라서 업무들을 분류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팀원들 한 명 한 명의 리소스가 어떻게 매니징 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12월 10일에 데니가 해야 되는 일은 이거고 아멜리에가 해야 되는 업무는 2개고 알레그라가 해야 되는 일은 4개나 있네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알레그라가 오늘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알레그라가 가지고 있는 업무의 날짜를 이 정도로 이렇게 좀 늦춰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알레그라가 오늘 해야 되는 업무는 3개로 줄어들게 되는 거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만약에 이 업무가 알레그라의 업무가 아니라 만약에 데니 업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데니한테 이렇게 드래그 한번 해주면 됩니다. 데니는 좀 비교적 한산하니까 이 정도로 업무의 또 날짜를 바꿔줄 수도 있겠죠. 데니, 네, 땡큐. 그러면 지금은 자기가 매니저로 지금 그 타스크 멤버들을 지금 재조정하셨는데 what if 아말리아가 내가 오늘은 급한 일이 생겨서 I cannot finish my task. Can you change? 라고 스스로 체인지를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 체인지 할 수 있어요. 네, 그게 얼라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저희는 업무 카드에서 필요한 메타데이터는 해당하는 업무 인원들은 모두 다 바꿀 수 있게끔 해요. 그래서 저희는 업무의 트랜스퍼런시와 비저빌리티를 최상화시키고 맥시마이징 시키는 게 저희 제품의 목표인데요. 오케이. 예를 들어 만약에 지금 아멜리아가 이 업무가 오늘 안에 못 끝날 것 같아서 듀데이에서 느리게 되면 아무에게도 말도 안 하고 듀데이에서 느리면 그건 또 안 되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런 식으로 듀데이에서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를 이 업무 카드를 클릭하게 되면 또다시 프리뷰가 뜨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 카드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이 액티비티 로그가 남아요. 로그가 남는데 보면은 누가 무슨 데이트를 어떻게 바꿨다, 누가 여기서 무엇을 변경했다라고 하는 모든 기록이 여기다 남게 되고요. 또 실시간으로 여기 있는 콜라보레이터들한테 모두 다 알림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 카드가 듀데이시 변경됐다라고 하는 게 내가 허락한 게 아닌데 왜 바뀌었지라고 하는 거를 제가 바로 볼 수도 있어요. 다만 누구나 변경은 가능합니다. 이거는 매니저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팀의 비저빌리티와 어떤 트랜스퍼런시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어떤 저희 전략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체크 1, 체크 2 해가지고 어딘지 모르지만 그 어떤 이제 저는 이제 라키즈 같은 데서 일해서 크리티컬 파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끝나면 이거고 이제 그 파트가 있는데 이제 얘가 타스크가 오늘 끝나야 되는데 이번 프라이데이로 늦춰놓으면 다른 파트가 이제 메스업이 되잖아요. So it has to be 그러니까 이거 히스토리는 뭐 나중에 이걸 누가 다 읽겠어요? 히스토리는 뭐 읽는 건 좋은 거지만 it has to alarm somebody, right? Yeah. 알람은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한테 알람은 전부 다 가게 돼요. 그래서 듀데이시 변경됐다라고 하는 건 알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리티컬 파스 기능과는 조금 다른 기능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업무가 어떤 다른 업무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면 릴레이드 태스크를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업무를 저희가 릴레이드 태스크를 하게 되면은 이 업무와 이 업무는 연관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태스크 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수님, 성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크리티컬 파th 기능 같은 경우에는 팀 콜라보레이션은 3가지 분류가 있는데 하나는 태스크 센트릭 콜라보레이션이 있고 하나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있고 하나는 이슈 트래킹이 있어요. 이 저희가 지금 지향하고 현재까지 저희가 풍성하게 제공하고 있는 저희의 기능은 바로 태스크 센트릭 콜라보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업무 중심으로 협업을 할 수 있게끔 누군가한테 관리를 받는 게 아니라 모든 팀원들이 이렇게 투명하고 또한 가시적으로 업무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변경 가능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정한 인원들에게만 업무의 듀데이시나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를 변경 가능하고 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업무를 잘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또한 뭐 크리티컬 파스라든지 또는 뭐 업무의 디펜던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기능과 또 지라에서 결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슈 트래킹 같은 기능들은 제가 내년 3분기에 본격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해당하는
크리티컬 패스나 이런 기능들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연관된 업무는 저희가 릴레이드 태스크를 통해서 충분히 묶을 수 있고 네, 그렇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간트 차트에서 이제 저희가 정보를 볼 수 있는 점도 제가 간단히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캘린더 뷰는 이제 한 달의 캘린더에서 예를 들어 뭐 오늘이 12월 10일인데요. 12월 10일에 업무가 몇 개가 진행되는지 한 번에 볼 수 있고요. 또 업무를 이렇게 또 보는 걸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업무의 프리뷰도 볼 수 있고 또 들어갔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뷰 시스템으로 유저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저희 제품은 다른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한 번에 딱 정해놓은 뷰, 무조건 이렇게 봐야 돼라고 하기보다는 여기 있는 프로젝트 멤버들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전부 다 볼 수 있다는 점도 유저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그런 플렉시빌리티고요. 지금까지는 만약에 저희 제품 태스크를 만들 때 you're creating a task like postage. Can you do that to calendar? And then the task list gets updated. Is that right? 투 캘린더? 아니요. 투 캘린더라기보다는 이 각각의 프로젝트가 캘린더를 갖고 있는 거예요. Okay.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었던 이 캘린더라고 하는 경우는 이 프로젝트에 종속되어져 있는 태스크들의 캘린더만 보여주는 거예요. Okay. 서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마도 이런 뜻이 아닐까 싶은데 모든 태스크들, 모든 프로젝트를 넘나드는 캘린더 기능을 좀 볼 수가 없냐라는 것 같아요. 네. 가장 그걸 빈데다가 뭐 집어넣는 거지. 말하자면 내 미팅 같은 게 오늘은 아무 태스크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 매니저도 그러고 누구를 만나야 된다 그러면 그 빈 날, 그러니까 캘린더에다가 찍어가지고 이 날은 뭐 한가하시니까 미팅 3개 넣는 듯이 이렇게 될 수가 있냐 이거지. 그거는 이제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저희의 근시일에 업데이트될 사항인데요. 저희 제품이 이제 구글과 굉장히 그 파트너십도 맺고 되게 저희가 잘 페어돼 있어요. 오케이. 지금까지는 구글 드라이브랑 구글 메일과 이렇게 좀 약간 메인리하게 인티그레이션 되어 있는데 제가 내년 상반기에는 구글 캘린더와 구글 밑과도 저희가 이제 인티그레이션이 되게 돼요. 그럼 오케이. 여기 우측 패널에 구글 캘린더를 연동을 해놓게 되면 누군가의 캘린더가 이곳에 모두 다 뜨게 되고 이 사람의 캘린더가 몇 시, 며칠, 몇 분에 비어 있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또는 비어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잡혀 있는 시간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시간에 무슨 미팅을 잡아주세요. 또는 이 미팅에 무슨 미팅이 있으니 누구 들어와 주세요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는 캘린더 기능이 저희가 존재를 하게 돼요. 네네.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아직은 안 되고 저희가 오케이. 조만간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네, 이게 참 일이 많거든요. 어느 날이 비어있나. 오케이. 맞아요. 네. 네, 그렇게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 박스의 5가지 뷰 시스템을 보여드렸고, 저희 제품에서 킬러 피처라고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냐면 오른쪽에 제가 라이트 패널에서 채팅창을 띄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소셜미디어 앤 블로그라고 하는 프로젝트 내에서 어떤 특정한 업무 카드가 업데이트됐고 그것이 팀 멤버들에 의해서 보여져야만 할 때 이거를 뭐 여기 가서 보세요, 어디를 뭐 복사 붙여넣고 뭐 이렇게 저희가 일일이 할 필요 없고 저희는 오른쪽에 채팅 채널 띄운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채팅 채널 멤버들은 모든 태스크 카드를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뭔가 업데이트된 게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각각의 프로젝트는 각각의 채널과도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스터머 석세스라는 채널을 제가 만약에 연결을 해놓은 채널이 있다면 어떤 채널을 띄울 수 있다. 여기 링크 채널이라고 하는 걸 누르게 되면요. 옆에 조그맣게 커스터머 석세스라는 또 다른 채널이 뜨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업무가 만약에 투두에서 두잉으로 됐다라고 하면은 오른쪽 하단에 투두에서 두잉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알림이 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멤버들은 나는 채팅 채널 창에 있지만 프로젝트 상에 뭔가 업데이트가 있구나라는 거를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메시지는 그냥 글자가 아니라 얘를 클릭하게 되면 바로 업무 안으로 진입하게 되는 일종의 링크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유저들은 태스크뿐만 아니라 챗도 하나의 그 메인테이닝 컨텍스트 하면서 모든 여러 가지 업무의 콜라보레이션의 그 시밀리스한 익스피리언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우측 패널을 통한 업무 카드의 공유, 이게 저희 제품에서 가장 유저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시고 제가 앞으로 보여드리게 될 굉장히 많은 어떤 인티그레이션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어떨 때는
업무 카드를 이렇게 우측에 있는 채팅 채널 창으로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경우에는 특정한 채팅 메시지가 업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또는 대표님께서 뭐 누구누구님, 아멜리아라고 할게요. 아멜리아 뭐 12월 15일까지 이 뭐라고 할까요? 주문해 주세요. 글로벌 타이거 미팅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만약에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면은 이게 그냥 채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뭐 유저들은 그냥 뭐 자기가 다른 곳에 옮겨놓거나 이래야 되지만 저희 제품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이 이거를 제가 오른쪽에 있는 share 메시지 넘어서 more를 누르게 되면 여기 convert to task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메시지를 저희가 업무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convert to task를 딱 누르게 되면 제가 어떤 메시지를 태스크로 바꿀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미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 요 세 가지 메시지가 아무래도 나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따다닥 체크를 해준 다음에 convert to task를 딱 누르게 되면요, 바로 업무 카드를 만들 수 있는 이제 창이 뜨게 됩니다. 어떤 프로젝트지? 요거는 커스터머 석세스 채널이야. 그래서 이거는 뭐가 좋을까? 뭐 글로벌 타이거 미팅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뭐 should prepare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데모라고 한 다음에 컨펌을 딱 눌러주게 되면요, 이 공간에 업무 카드가 뿅 하고 뜨게 돼요. 제가 여기를 딱 들어가게 되면 제가 아까 셀렉트 했었던 메시지가 여기 전부 다 여기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업무 카드에 있는 모든 분들께서는 업무 카드 내에서 대화가 나눠진 건 아니지만 다른 채팅 채널 창에서 나눠졌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전부 다 이 공간에 전부 다 이렇게 컨텍스트를 유지한 채 가져오게 되고, 제가 이 업무를 아멜리아에게 제가 어사인했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아멜리아를 제가 이곳에 넣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뭐 컬래버레이터로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이 4명과 5명 같은 경우에는 업무에 대해서 뭐 굳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할 필요가 많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만 보면 이게 바로 업무의 맥락이었구나라는 걸 바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저희가 챗과 태스크가 잘 인티그레이션 되어 있는 핵심 기능 중 하나예요. 또 어떨 때는 소셜미디어 블로그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이제 올렸었던 다양한 내용들이 다른 채널에 공유되어질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제가 막 복사해가지고 뭐 Ctrl C 누른 다음에 어디를 이렇게 Ctrl V를 누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너무 불편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share 메시지를 누르면 됩니다. 이 메시지를 제가 어디서 쉐어할 거냐, 뭐 예를 들어 Growth Strategies라고 하는 채널에서 제가 한번 쉐어를 해본다고 할게요. 뭐라고 쓸까요? Hi, this message is important 라고 제가 이렇게 적게 되면 쉐어를 누르게 되면요, 이 그로스 전략이라고 하는 곳에 뿅 뜨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이렇게 공유되었는데 이런 대화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구나 라는 걸 저희가 공유할 수도 있고, 하나의 채널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채널에도 저희가 공유할 수 있는 게 또 저희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뭐 제너럴 채널에도 공유할 수 있고요, 또는 제가 뭐 아멜리아에게 DM으로도 공유할 수 있고요, 또는 뭐 소셜미디어인 블로그에 또다시 공유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공유를 하게 되면 여러 개의 채널에 쭉쭉쭉 다 공유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챗과 태스크가 넘나들면서 막 다른 창을 바꿀 필요 없이 오직 이 공간에서 모든 업무가 진행되는데요. 또 저희 제품에서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 왼쪽에 있는 메일박스입니다. 이 메일박스가 지메일 계정이 있으면 모두 다 여기 연동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지메일에서 이제 어떤 특정한 이메일 계정을 제가 연동을 해놨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이곳에 띄우는 메일박스는 지메일 전체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이곳에서 뭐 이메일을 똑같은 지메일처럼 저희가 보내거나 이러도록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물론 이메일을 쓸 수 있고 메일을 리플라이라든지 아니면 확인이 가능하지만, 저희가 이 기능을 집어넣은 가장 핵심적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었던 챗과 프로젝트 관리는 전부 다 내부 팀원들과의 소통인 거예요. 그게 협업이에요. 근데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99% 익스터널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글로벌 타이거 말고 뭐 다른 회사에서 또는 다른 기관에서 펀드레이징을 해주는 어떤 단체에서 메일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곳에 일일이다 부르기보다는 이메일로 왔을 때 어떤 특정한 이메일을 우리 팀원들이 모두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는 이 이메일을 저희가 포워드를 하거나 아니면 뭐 Ctrl C, Ctrl V를 한다든지 굉장히 불편하게 했었는데, 저희 제품은
오른쪽에 채팅 채널 창을 띄워요. 이 채팅 채널 창을 띄운 다음에 이 이메일을 그냥 들어서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채널 분들께 제가 플래시 뭐 이런 거 안 써도 괜찮습니다. 이건 옵션이에요. 제가 만약에 써가지고 이렇게 메일을 공유하게 되면 이 채널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 이메일을 볼 수가 있어요. 따로 포워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메일이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해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뭐 코멘트도 달고 리액션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디스커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때로는 채널에 공유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역시 제 이메일 그 자체가 업무가 될 때도 있어요. 또는 업무에 굉장히 필요한 필수적인 참고 자료가 될 때도 있고요. 그럴 때는 이곳에 오른쪽에다가 챗이 아니라 태스크를 띄운 다음에 원하는 프로젝트와 원하는 버킷을 선택해서 역시 오른쪽에 딱 던져주게 되면 이메일이 자체가 뉴 태스크로 변환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컨펌을 누르게 되면 아까 보셨던 그 태스크 카드 생성 화면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메일의 제목이 그러면 그 이메일의 컨텐츠가 가는 거예요. 그 from to everybody, the whole thing이 가는 거예요. whole thing이 가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조그맣게 이메일이 가는 거 보이시죠? 네. 이 친구를 제가 누르게 되면 이메일 전체가 다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여기 있는 from to, I see. Okay. 네, 그래서 뭐 Sometimes to you wanna hide from, and then you just wanna move the text only.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는 이메일 전체로 옮겨져요. 그래서 이미지, 뭐 어태치먼트, 그다음에 뭐 카피된 CC들 전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뭐 제가 가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캡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공유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전부 다 가지고 간다고 보시면 되고 역시 여기 업무 카드 내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들을 저희가 설정을 한 후에 이 사람들에게도 그냥 업무 카드가 생성된 거예요. 따로 저희가 뭐 디스크립션을 이렇게 막 쓸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그냥 디스크립션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보고 업무 카드가 어떻게 생성이 됐구나, 이 업무의 맥락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두 가지 보여드렸어요. 메일을 챗에 공유하기, 메일을 태스크로 만들기. 또 뭐가 되냐면 외부 external communication과 내부 internal collaboration을 연결할 수 있는 이 브릿지로서의 역할이 마지막이 뭐냐면 메일을 저희가 쓸 수 있어요. 컴포즈도 가능한데 물론 여기서 이메일을 쓰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희 제품에서 가장 좋다라고 보시는 부분은 이 여기서 만들어졌었던 태스크 카드를 이곳에 저희가 던져 놓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던지게 되면 이 업무 카드 내에 있었던 다양한 종류의 메타데이터들이 즉 to 누구에게 업무가 어사인 되어 있었는지, 또 누가 이 업무에 참여하고 있었는지, 또 첨부 파일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모조리 다 이곳에 다 복사 붙여넣기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깨끗한 페이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뿅 던지게 되면 역시 해당하는 내용들이 모두 가는 걸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도 전부 다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메일을 저희가 채널에 공유할 수 있고 메일을 업무로도 바꿀 수 있고 거꾸로 업무를 메일로도 보낼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일 박스 기능을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시고 이걸 통해 가지고 유저분들께서 많은 편리를 누리고 계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원래는 채널과 태스크만 있어야 되는데 밑에 몇 가지가 또또또또 붙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제가 선택적으로 붙인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왼쪽 하단에 여기 스윗 스토어이라고 하는 조그만 아이콘이 하나 있어요. 이 녀석을 눌러보면 저희 제품 스윗과 다른 회사의 제품이 인티그레이션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개발하시는 분들은 Git 또는 뭐 CRM이나 고객 관리하는 분들은 Salesforce, 자동화를 위해서는 오토메이션을 위해서 Zapier, 화상회의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Zoom, 또 구글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곳에 붙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적으로 붙이는 거죠. 저는 개발자가 아니니까 Git은 필요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럼 붙이고 나면 이렇게 제가 선택적으로 인티그레이션 하게 되면 오른쪽에 뜨게 되는데요. 구글 드라이브를 보실게요. 이 구글 드라이브를 뿅 눌러주게 되면 제가 기존에 미리 연동해 놨었던 저의 구글 드라이브 폴더가 이곳에 전부 다 뜨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
뭐를 뭐 봐주세요라고 해서 뭐 URL을 복사 붙여넣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문서를 이 채팅창에 역시 드래그 앤 드랍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추가적인 메시지를 저희가 보낼 수 있겠죠? 추가적인 메시지를 보낸 다음에 딱 누르게 되면은 해당하는 메시지가 해당하는 파일과 함께 공개가 됩니다. 여기서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소셜미디어인 블로그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10명이에요. 근데 나는 이 Untitled Spreadsheet이라고 하는 게 제가 8명한테밖에 열리게끔 퍼미션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은 읽을 수 없는 2명은 읽으면 안 되는데, 이 파일을 읽으면 안 되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저희는 공유만 하는 거고 이 파일을 열 수 있을지 없을지는 구글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이건 200명이건 특정 파일을 이곳에 딱 던지게 돼도 그것은 구글에서 허락한 구글 드라이브 내에서 제가 퍼밋한 8명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퍼미션과 액세시빌리티의 문제 또는 시큐리티의 문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시다. 뿐만 아니라 제가 만약에 이렇게 프로젝트 카드, 프로젝트 박스에서 특정한 업무 카드를 제가 눌러서 이렇게 또 뭐 첨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태치먼트로 구글 드라이브를 누른 다음에 때로는 막 제목이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잖아요. 첨부 파일의 제목이.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파일의 종류와 또 제가 이걸 언제 공유했는지는 얼추는 생각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뭐가 있었더라 뭐 주소 이렇게 제가 검색을 하게 되면 이게 저희가 이렇게 또 고급 검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훨씬 더 필터가 많이 제공된 다음에 이 파일을 공유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셀렉트를 하게 되면은 이 구글 드라이브 파일이 여기 그 어태치먼트에 뿅 하고 붙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또 협업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다음 또 많은 인티그레이션으로 활용해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오른쪽에 줌이에요. 줌은 어떻게 활용을 하실 수 있냐면요. 저희 제품과 이제 줌을 따로 로그인을 해서 이제 연동을 해놓으면요. 지금 여기 오른쪽에 쭉 있는 거는 제 계정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많은 줌의 스케줄들이에요. 제가 줌 미팅을 지금도 호스트를 바로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추후에 언제 만나자라고 해서 스케줄 미팅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스케줄 미팅을 할 수 있는 건 저희 제품에서만 가능해요. 미팅을 미리 예약할 수 있는 기능이 또 다른 제품에는 없는데 저희 제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팅이 예약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미팅에 여기 있는 채널 멤버들 모두 들어와 주세요. 어제 이정 선교사님께서 저와 이제 이메일을 마지막으로 주고받았던 게 뭐냐면 제가 인바이트를 보내드리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인바이트를 어떻게 초대를 해야 되냐라고 해서 제가 줌에 있는 인비테이션을 복사해서 붙여서 보내드렸어요. 아마 그걸 보시고 들어오셨을 건데 그런 경험이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그냥 이 채널에 있는 멤버들한테 이 미팅 카드를 드래그 앤 드랍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채널 멤버들이 여기 조인 버튼만 누르게 되면 모두 다 줌으로 바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스크 카드 내에서도 이 어떤 특정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줌 미팅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저희가 링크를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웨비나도 걸 수 있고 미팅도 걸 수 있고요. 미팅에서도 뭘 걸까? 선교사님과 미팅이 있었지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딱 걸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참여자들은 요 미팅을 요 시간대 딱 들어오게끔 조인을 누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줌은 꼭 저기 데니 쪽에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우리 팀장은 이제 이 교수님인데 그러면 교수님이 이 툴을 사용해서 줌을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 누구 뭐 채널에 있는 사람 다 초대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가 캘린더가 업데이트 되고 말하자면 이제 태스크도 이제 그걸 위해서 태스크 1 이거 준비하시고 태스크 2 누가 발제를 해주세요. 뭐 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줌 링크 시작도 되는 거죠. 이 툴로. 줌 링크 시작은 여기서 호스트 나우를 누르면 바로 돼요. 바로 되고 그러니까 줌 링크의 생성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되고 제가 선교사님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이채그 교수님이 하고 저도 할 수 있냐 이거죠. 누구나 할 수 있죠. 오케이. 줌 어카운트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바깥에 안 나갔다 와도 된다는 거지? 네네네. 한 번만 로그인을 해놓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저는 제 계정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이건 데니 계정도 아니고 지금 보시다시피 스윗 데모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결해놨고 뭐 다른 계정으로 연결하고 싶으면 다른 계정으로 연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인티그레이션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쭉 보여드렸던 거는 글로벌 타이거 팀에서만 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소규모의 워크스페이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핵심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좋게 봐주셨으면 참 좋겠고, 만약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팀이 확장돼가지고 쭉 늘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저희 제품은 또 타 제품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타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계정을 가지고 예를 들어 데니 at suite.io라고 하는 계정으로 슬랙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은 슬랙 워크스페이스 딱 하나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진 않고 저희 제품은 계정 하나로 워크스페이스를 무한대로 가져갈 수 있고, 또 결정적으로 이 무한대로 가져간 모든 워크스페이스들을 하나의 조직에서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타이거즈라고 하는 팀도 Dreams Group이라고 하는 그룹에 소속된 팀인 거잖아요. 근데 Dreams 그룹 말고 아까 Smart School, Middle School, Smart School, High School, Smart School, Elementary School, Financial School 되게 14개 정도의 학교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그 14개의 학교는 14개의 조직은 다른 팀이지만 같은 조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를 위해서 저희는 어드밴스드 플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드밴스드 플랜이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이 하나의 제가 지금 설명을 쭉 드렸던 모든 설명이 하나의 단위가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이었는데, 이 어드밴스드 플랜은 워크스페이스보다 한 단계 위에 오르게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단위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오르게나이제이션을 보시면 제가 이 왼쪽 상단에 스윗 홈이라고 하는 걸 딱 누르게 되면 오르게나이제이션이 쫙 뜨게 돼요. 지금 이만큼 리스트가 있잖아요. 성교사님, 대표님, 팀장님. 이게 전부 다 뭐냐면 하나하나의 워크스페이스인 거예요. 마케팅 팀이 쓰고 있는 워크스페이스, 기술팀이 쓰고 있는 워크스페이스,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워크스페이스, 여러 가지 워크스페이스가 이만큼 다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만약에 여기 브라우저 워크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요, 제가 소속되지 않고 제가 가입하지 않은 저와 상관이 없는 수백 개의 워크스페이스들이 이곳에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워크스페이스는요, 저희 스윗이라고 하는 회사가 쓰고 있는 워크스페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워크스페이스가 저희 회사도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하나의 워크스페이스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별로 워크스페이스를 다 만들어 놓고, 그런데 저는 이제 회사 내에서 마케팅도 담당하고 이렇게 미팅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테크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 개의 멀티플 워크스페이스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마케팅 워크스에서 일을 하다가 또 테크 워크스에도 확인할 일이 있으면 나왔다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저희는 여기 보시면 All Activity와 All Mentions가 있어요. 이 All Activity를 누르게 되면 모든 워크스페이스에서 왔었던 모든 업데이트가 이곳에 한 곳에 시간의 순서대로 다 쌓이게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까만색 워크스페이스, 파란색 워크스페이스, 또 분홍색 워크스페이스에서 온 것들을 모조리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가 여기를 또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팀에서 나눠졌었던 대화를 뿅 확인하고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해서 다시 나오면 또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그 여러 가지 All Activity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것들이 전부 다 뭐랄까 한 번에 관리가 된다는 점. 어디 다른 데 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조직과 지난번에 봤던 거 그 이후의 액티비티 이게 스크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일주일 전에 아프리카를 떠났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지금 임 대표님이 지금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임 대표님이 이거 올해 다 들어가야 되고, 이제 나는 컨설턴트예요. 네, 컨설턴트랑 이제 정보 기술에도 속해 있지만 이제 여기저기 다 컨설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올 멘션이나 가서 궁금하면 이제 스몰 팜에 들어가서 무슨 액티비티가 그 동안에 있었나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정확하고, 그리고 모든 워크스페이스에서 나눠졌었던 대화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여기 있는 인티그레이티드 서치에서 전부 다 또 검색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 제품이 스케일러빌리티를 또 감안해가지고 아키텍처를 저희가 짠 세계 최초의 제품이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요거를 통해 가지고 아무리 큰 기업과 아무리 큰 조직도 하나의 조직과 하나의 그 단체 내에서 관리가 돼요. 그래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 왼쪽 하단에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들어가서 여러 가지 누구를 초대할 건지 초대를 안 할 건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이 워크스페이스 내에서 프라이빗한 채널을 만들 수 있고 프라이빗 프로젝트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워크스페이스 자체도 프라이빗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다른 사람이 굳이 들어오지 않기를 원하는 워크스페이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음. 경영진이나 특정한 프로젝트.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프라이빗하게 워크스페이스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전부 다 또 프라이빗하게 관리될 수 있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던 간단한 저희 제품의 간단하진 않았어요. 진짜 제가 정말 좀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저희 제품의 기능들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수님 질문해 주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뭐 아까 계속 중간중간에 이제 성교사님도 권한 설정에 관련된 질문도 하셨는데 지금 스윗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들어가 있는 게 회사 계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드림 같은 경우는 그 회사 계정,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룹 계정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 커뮤니티나 지금 이런 워크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회원가입은 당연히 되어야 되는 거고요. 회원가입을 하면서 고유의 조직을 만드셔야 되는 거죠. 만들고 나서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스페이스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제가 가입된 곳이 스윗 테크놀로지니까. 지금 회사나 팀 단위 계정도 필요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 생각이 왜 그러냐면 아까 오거나이제이션 멤버 이거 할 때 따로 조직을 여기 안에서 이렇게 메이크업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조직을 따로 이렇게 뭐 만들거나 그런 건 아닌 걸로 아까 여기 같은 왜 그 질문을 하냐면 지금 그 all activity, all mention 이렇게 이제 클릭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모든 액티비티에 대해서 내가 현황에 대해서 받아볼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참여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워크스페이스에서만요. 네. 본인이 소속되어 네, 있는. 네, 우리가 권한 설정을 할 수 그럼요. 있어요. 네. 네, 권한 설정은 당연히 권한 설정은 지금 어드밴스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슈퍼 마스터가 있고 슈퍼 어드민이 있어요. 그리고 워크스페이스 마스터가 있고 워크스페이스 어드민이 있고 그다음에 각 채널별로 호스트가 있고 일반 멤버가 있어요. 대략 한 6에서 7단계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권한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것과 접속할 수 있는 게 전부 다 다르고요. 그리고 이 all activity랑 all mention은 당연히 제가 소속돼 있는 워크스페이스에서만 그 정보가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소속돼 있지 않은 곳에서는 알림을 받아보면 안 되죠. 오히려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저도 테크놀로지 회사 멤버 여기 회사 계정 안에서 다 그걸 다 긁어다 보는 줄 알았어요. 카톡하고도 연동이 되나요? 예? 카카오톡하고 연동되나요? 아니요. 카톡과는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네이버 밴드랑 하고 아까 그 스토어 좀 보여주세요. 스윗 스토어. 네, 잠시만요. 네, 이게 스위스토어입니다. 현재 연동되는 건 예. GitHub, GitLab, Google Drive, Salesforce, APR, Zoom 이렇게 지금 연동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내년에 상반기에 구글 Meet, 구글 Docs, 구글 캘린더 먼저 저희가 최우선 순위로 지금 할 예정이고 드롭박스나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MS 오피스 쪽과도 연동을 이제 저희가 내년 2분기쯤 마무리 칠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까는 Gmail만 확인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MS 메일도 확인이 가능하고 MS Docs라든지 또는 뭐 원드라이브라든지 스카이프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 제품에서 활용 가능하게끔 제공할 예정입니다. 카카오톡하고는 연동할 계획이 없나요? 대표님 카카오톡과 저희 제품은 성격이 아예 달라요. 완전 다른가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 인스턴트 메신저이고요. 네. 저희 제품은 회사 내에서 협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태스크 콜라보레이션 툴입니다. 그 두 개는 제품의 성격이 아예 다르고, 네, 그래서 교수님, 그 우리가 타이거 팀이 이제 결정이 거의 다 됐잖아요. 10명 이제 고정 멤버가. 그러면 여기에 채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카톡처럼 여 안에서 톡을 이제 스윗을 통해서 톡하고 어떤 맞습니다. 채팅은 태스크가 되고 어떤 채팅은 그냥 딜리트해서 없어져도 되고 이제 그런데 이제 왔다 갔다 태스크 매니지먼트이라는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툴도 우리가 옛날에 썼거든요.
그거 썼다가 채팅 썼다가 이메일 썼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제 이 툴 하나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거 맞습니다. 팀의 우리 정보기술 그 팀은 이제 카톡은 없어져도 돼요. 근데 이제 카톡은 이제 쓰지 않도록 권장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보관이 되고.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임 대표님이 빨리 이 사람이 지금 메시지를 내가 반복하는 걸 6번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큰 그룹에다 해야 되고, 작은 그룹에다 해야 되고, 베이스밴드에다 해야 되고, 페이스북에 해야 되고, 누구는 또 페이스북을 안 보니까 카톡에 해야 되고. 진짜 힘드셨겠네요. 이렇게 6번을 똑같은 메시지를 쓰는 걸 봤거든요. 진짜 그게 한 반은 주는 거예요. 다는 안 줄어요. 근데 반은 주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거를 다른 이제 인턴들한테 일을 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제 교수님만 해도 4군데 있을 거예요. 팀장 리스트에 있고, 그냥 스쿨이라는 전체 리스트에 있고. 이제 이런데 그래서 대표님이 이걸 잘 보셨어야 되는데 이제 나가셨는지 모르겠어.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요. 제가 이제 욕심은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있는지. 이제 예를 들어서 왔다 갔다 하고 채널 사람도 더 늘고 이제 애드민 사람도 늘고 해서 나중에 I want a directory 이러면 그런 디렉터리가 쭉 나올 수가 있나요? Directory based persons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봐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채널 리스트에 있고 누가 애드민 리스트에 있는 당연히 가능하죠. 당연히 여기 가능하죠. 왼쪽 카드에 보면 Administration 들어가게 되면 제가 네. Manage Member이 가능해요. Member 오케이. Management에 들어가게 되면 오케이. 여기 내에 누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조직이 나와 있거든요. PM 오케이. 조직은 이렇게 5명, 예를 들어 임원은 몇 명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충분히 당연히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동시에 이제 지금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아까 CRM을 얘기하셨는데 네네. 먼저 바깥에 이메일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거랑 관심이 있단 말이야 해서는 potential customer예요. 네. 이제 그러면 do you also maintain that? 포텐셜 커스터머를 혹시 CRM으로 관리를 하시나요? 세일스포스로? 아니요, 그런 게 없으니까 세일즈포스 같은 건 너무 비싸니까 안 쓰죠. 또 그쵸. 그래서 조금 약간 아까 비영리라고 했는데 세일스포스를 쓰시나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일부러 안 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툴을 사용하는 거 그거는 이제 제가 그냥 하나의 유시지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쓰거든요. 저도 이제 영업을 하니까 네. 세일스포스에 넣기보다 일단 스윗으로 제가 관리를 하는 게 뭐냐면 누가 무슨 어떤 포텐셜 리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핫 리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컨버티드 커스터머일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한 명 한 명을 제가 태스크 카드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태스크 카드 하나가 예를 들어 다이버 팀 아니면 스마트 스쿨 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제가 색깔 보여드렸잖아요. 이 색깔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데 저는 어떻게 쓰냐면 이분이 좀 관심이 적어요. 그러면은 파란색으로 쓰고요. 이분이 좀 관심이 있으면 빨간색으로 써요. 그래서 그분들을 색깔만 보고도 이 리드 또는 이 포텐셜 커스터머가 우리에게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지라고 하는 걸 제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데이터를 태스크 카드로 제가 일부러 좀 작성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저의 업무 스타일이고 아무래도 성교사님께서 조금 더 어드밴스드한 거를 여쭤보신 것 같아서 조금 더 어드밴스드하게 제가 설명을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오케이. 저희 제품에서 한 가지 또 연동이 가능한 또 다른 제품이 뭐냐면 Zapier이라고 하는 연동 제품이 있어요. 이 Zapier이 뭐냐면 그야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자동화 도구예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예를 들어 A라는 제품과 B라는 제품을 제가 이제 연동을 시켜놓는 거죠. 지금 제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한 번은 로그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셋업을 제가 해놨어요. 보시면 이건 제가 직접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보면은 코그니토 폼스라고 하는 제품과 스윗의 태스크를 제가 연동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코그니토 폼스에서 무슨 저희가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뿅 하면요 자동으로 스윗 태스크로 업무 카드가 생성이 돼요. 이건 자동화 제가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코그니토 폼스 말고 또 스마트 시트 로우에서도
제가 스윗 태스크를 만들어 놨어요. 역시 이것도 그냥 일종의 그 보여드리기 위한 데모 웍스인데요. 제가 스마트 시트라고 하는 특정 업무 내에서 이 엑셀 같은 거거든요. 제가 엑셀에서 무슨 데이터를 딱 치면요. 오케이, 스마트 시트에서 업데이트가 딱 됐으면 스윗으로 바로 태스크 카드가 만들어지게끔 제가 셋업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업무인 거예요. 그럼 셋업을 만약에- 해놨다는 게 이게 did you guys 뭐 스크립팅을 한 거예요? 전혀. 이거 노코딩이에요. 되게 쉬워요. 제가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에디트 앱에 들어가게 되면은 JPR이 뜨게 돼요. 그러면은 이런 JPR은 당연히 따로 가입하셔야 되고 무료예요. 5개까지는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저도 4개만 쓰기 때문에 충분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크게 두 개를 정하는 거예요. 트리거를 정해요. 그리고 액션을 정해요. 이 트리거가 발동되면 이 액션이 정해진다라고 제가 셋업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진짜 어렵지가 않아요. 이거를 제가 클릭하게 되면은 디테일드 인포메이션을 정할 수 있는데 앱을 선택하겠죠. 스마트 시트라고 하는 앱에서 new row, 새로운 로우가 만들어지게 되면 어디서? 이 어카운트에서 무슨 트리거? 데니 테스트라고 하는 트리거에서 자 테스트를 해보자. no problem 이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은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어드밴스드한 거라서 제가 만약에 트리거를 스윗을 선택해요. 그러면 스윗을 선택하면 역시 앱을 선택하겠죠. 제가 스윗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어떤 이벤트가 만들어질지를 제가 직접 실험을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뉴 로우가 만들어지면 메시지가 올 수도 있고 아이디어가 올 수도 있고 태스크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업무 카드로 설정하게끔 전부 해놨어요. 어떤 계정이냐, 이런 계정이다, 데니 계정이다, 어떤 액션이냐, 이런 이제 태스크 카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워크스페이스 내에, 이 프로젝트 내에 이 제목을 가지고 이런 디스크립션을 갖고 있는 상태로 듀데이트는 어떻게 설정이 돼가지고 이런 메타데이터들을 설정해. 이거 진짜 하나도 코딩하지 않고 그냥 해보시면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막 빠르게 넘어가서 이게 뭐야 싶으시겠지만 그래서 테스트 액션 하게 되면은 아주 간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시트와 템플릿으로 돼 있는 거예요. You already set up these kind of things. 이거 전부 다 템플릿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템플릿. Okay, that's great. 이거 싹 다 템플릿이에요. 네. Okay. 그래서 이 템플릿을 누가 만들어줘야 되냐면 제이피어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스윗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Okay. 또는 스마트 시트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이피어에서 이렇게 많은 액션과 이벤트를 제공하는 앱은 저희 앱밖에 없어요. 이게 스윗은 지금 이만큼 있는 건데 되게 많잖아요. 여기 스마트 시트 같은 경우에는 4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많은 그 제품의 자동화를 시킬 수 있어요. 방금 선교사님께서 여쭤봐주셨던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면 포텐셜 리드 같은 경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입력하기도 해요. 하지만 구글 스프레드시트 됐건 아니면 스마트시트 됐건 뭐가 됐건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스윗과 자동화되게끔 JPR을 통해서 연동하게 되면 예를 들어 홍길동, 무엇에 관심이 있음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딱 치게 되면 그게 바로 저희 스윗에 옮겨지게끔 이렇게 저희가 셋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네. 시간이 얼마큼 더 있는지 모르는데 이거 근데 제가 사실은 미팅 시간이 오버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이었어요. 예. 네. 한 가지만 네. 더 물어보면 이제 아까 태스크 업무를 많이 이제 어사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네. within a month 걔네들이 얼만큼 시간을 actually 무슨 타스크에 썼는가 그 뚜루풋이 나오나요? 스타티스틱? 역시 우리 선교사님께서 제가 봤을 때 협업 툴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니 매니저를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네, 제가 offline. 봤을 때는 이거 질문을 하시는 수준이 지금 굉장히 깊으세요. 제가 아까 처음에 베이스라인이었나요? 베이스라인 말고 뭐죠? 크리티컬 팟 이런 것도 질문하신 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구나라고 하는 게 제가 느껴졌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유저가 어느 정도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또 어느 정도의 태스크를 던 처리했는지는 당연히 볼 수 있죠.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기 애널리틱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널리틱스에서 보시면 이 멤버들이 어느 정도로 누가 용량은 얼마나 썼고 이 워크스페이스 멤버에 따라서 메시지는 몇 개를 올렸고 아이디어는 몇 개를 올렸고 태스크는 몇 개를 만들었고 컴플릿을 몇 개를 시켰으면 요거를 한 달 단위로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를 시작도 했고 컴플릿도 했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간은 그런 부분이 이제 아마 내년 3분기쯤에
아주 디테일한 정보를 더 많이 담고 있는 대시보드가 내년 3분기에 저희가 이제 큰 규모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랑 태스크 트래킹 이 두 개가 굉장히 큰 발전이 필요한 건데 그때 같이 이제 저희가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는 업무를 on time에 끝냈고 아니면 extended 했다. 이제 그것까지 나오시면 우리가 이제 맞아요. 그게 필요하죠. 정말 매니저의 관점에서 필요한 거죠. 그러나 매니저가 아닌 분들은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매니저가 아닌 분들한테 그런 기능이 다 들어가면 오히려 제품이 되게 어려워져요. 저희 제품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매니저분들만 따로 설치해서 볼 수 있게끔 제가 애드온으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런 기능들은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유저들의 니즈에 좀 더 스페시픽하게 저희가 세리스파이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저희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요. 아무 때나 우리가 집어넣은 무슨 파일이나 링크나 뭐를 extract 할 수 있는지 다 꺼낼 수가 있는지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이 교수님이 타이거 팀장인데 그 안에 속해 있던 모든 프로젝트나 태스크에 있었던 임베디드 됐던 뭐 메시지나 무슨 다큐멘트나 이제 이런 것들을 extract 할 수 있는지. 그거는 현재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된다는 점은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마스터로 있는 워크스를 좀 가볼게요. 그럼 워크스페이스 세팅에 들어가면요, 교수님, 선교사님, 제가 익스포트 데이터를 할 수가 있어요. 익스포트 데이터를 하게 되면은 이게 JSON 파일로 익스포트가 돼요. 이 JSON 파일로 익스포트가 된다는 건 일반적으로 제가 막 오픈을 해볼 수는 없어요. 특정 프로그램과 디코딩을 해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익스트랙도 가능해요. 그러나 이제 아무렇게나 되지는 않고요. 그거는 조금 더 어려운, 그러니까 좀 고급적인 어떤 그 터치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주고받아진 모든 종류의 파일이나 메시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확인 가능하다는 점은 아까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파일 좀 보세요. 그리고 던졌을 때 그 사람이 다운로드도 할 수 있고 리뷰도 할 수 있고 고치고 다시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이죠. 물론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미 엑스트랙션이나 엑스포트가 된다는 건데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 물어봤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협업 툴을 찾자. 그럴 때 원 컨디션 내가 오늘 데이빗 또 초대를 너무 늦게 해가지고 이제 못했는데 there's gonna be somebody from LA going to be a major person to use. 근데 he wanted to verify 우리가 만약에 이제 스윗하고 뭐가 안 돼서 이걸 뭐 종료한다 뭐 이제 이럴 때 그동안의 데이터를 다 뺄 수 있는지를 알아봐 주십시오 그랬어요. 저는 그걸 전부 다 익스포트 할 수 있어요. 네네 오케이. 그리고 뭐 이제 디코딩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JSON 파일로 익스포트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제가 드리시는 가장 확실한 정답입니다. 네. 참고로 JSON 파일로 익스포트는 리더블이 아니면 디코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네네. 그거는 이제 그 어떤 전문가가 좀 필요하고요. 참고로 슬랙 같은 경우도 익스포트를 다 JSON 파일로 제공해요. 그래서 저희가 슬랙도 JSON 파일로 익스포트를 제공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무슨 툴 같은 거 할 때 CSV 파일로 이제 그 프로그레스 리포트 하죠.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뭐 파이썬으로 써가지고 우리가 그냥 그래프를 만들고 하지만 그 트랙 하는 거 이제 근데 여기는 그냥 우리가 올린 파일 그냥 다시 다운로드 하겠다 그런 뜻이었어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이제 메시지 같은 게 우리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플래그 한 것만 다운로드를 이제 해보자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서.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그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건 프라이빗 데이터나 프라이빗 워크스페이스, 프라이빗 컨버세이션도 조금 더 익스포트가 되냐라는 질문도 가끔 하세요. 네. 이것도 회사 내에서 법적으로 승인이 가능하다라는 게 입증이 됐을 때만 저희가 기술적으로 제공해요. 저희는 못 보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zip 파일이나 이런 걸로 저희가 다운을 받을 수 있게 되면 거꾸로 말하면 스윗 본사에서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함부로 코딩할 수 없는 그런 그 암호화된 파일인 JSON 파일을 저희가 익스포트를 제공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프라이빗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프라이빗 데이터도 회사 본사나 아니면 특정 마스터라든지 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법적으로 오케이다라고 하는 문서를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굉장히 엄격한 컨디션 내에서만 일부 익스포트를 제공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애드민만 조금 설명해 주세요. 만약에 이제 우리 임 대표랑 이제 몇 명 이사들하고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사용해 보고 싶어요. 사용할래요. 그러면 what do you need from us? I don't need anything. 그냥 이메일 어드레스만 있으면 돼요. 네,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이메일 어드레스만 있고 가입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제 나는 이제 비영리 무슨 기관인 걸 증명해라. 무슨 뭐 entity number, 뭐 MOU 뭐 이런 거 써야 되는 줄 알았지. 그건 제가 이메일로 한번 쭉 보내드릴게요. 사실은 저희가 네.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 스페셜한 어떤 펄크스는 없어요. 어, 그냥 저희가 없어요. 없고 대신 어떤 여러 가지 동의해 주신다면 네. 마케팅 퍼포스로 뭘 해줄 수 있는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를 사용하실지를 커밋 해주실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네. 이제 내부 협의 끝에 뭐 어느 정도는 저희가 좀 약간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거는 커스터마이징 돼 있는 거고 네네. 저희가 이제 학교 있잖아요. 대학교 학생들이 쓰겠다고 하면은 forever free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forever free, 영원히 공짜인 플랜이 있기는 해요.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학교에서 쓰세요. 네,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이제 그냥 일반 G메일로는 안 되고 학교 이메일로 이제 가입을 하셔서 학교 이메일을 가지고 워크스페이스를 여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드밴스드 플랜 안 되고 스탠다드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저희 제품을 뭐 글로벌 타이거에서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또 뭐 저희가 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활용을 하실지. 그 다음에 또 임 대표님께서 저희 데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주셨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비영리 단체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냥 버짓이 없다라고 얘기를 그냥. 네, 자시아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한 6개월 전에 임프레스 했던 거는 교회에서 사용한대요. 교회에서. 교회 진짜 많이 써요 저희. 네, 뭐 디컨스 미팅 뭐 이런 네, 것도 진짜 막, 많이 써요. 네, 집사님들 다 집어넣고 이제 이랬는데 클래스 진짜 매니지먼트는 많이 써요. 아니죠. 저기 CMS는 아니죠. 러닝 매니지먼트. 저희가 LMS, 러닝 매니지먼트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 않지만 하지만 저희 제품은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수업하시는 전 세계 수천 명에 있는 그 에듀케이터 그룹이 전부 다 저희 제품과 파트너십을 맺고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이나 또는 구글 오피셜 트레이너인 게 입증이 되면 하나의 워크스페이스당 3,000대에서 5,000대 저희가 크레딧을 넣어드려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뭐 학생들을 초대한다든지 아니면 같은 학교 교직원을 초대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혜택을 제공하고 협업을 활용하고 계세요. 지금 제 마우스가 올라간 곳 보이세요? WS4GEG 이게 바로 Workspace for Google Education Group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 그게 뭐예요? 그거를 한번 저도 알아봐야 되겠는데? 네네네 그냥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냥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 구글을 가지고 제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늘 연구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스마트 스쿨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게 그분들은 그냥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한 반의 아이들을 컨트롤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뭐 너무 많아지고 이러면 어드밴스드 플랜이 무조건 필요한데 이 어드밴스드 플랜을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을지는 좀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낼 거예요. 저가 이거 하나는 지금 한국에서 드림스를 도와주고 있고 제가 이제 아프리카 돌아갈 건데 이미 우리 직원이 이거 리뷰 다 했어요. 그 너무 좋다고 빨리 하자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너무 좋아요. 네, 그 아프리카에서 중퇴한 아이들을 50명씩 매달 6개월을 할 거거든요. 얘네들은 진짜 이런 매니지먼트가 필요해서 구글 시트를 썰라 그랬는데 이거 구글 에듀케이트 들어갈게요. 그리고 여기하고 스윗을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일본어로 쓰는 거죠. 사실 저희 제품 161개국에서 쓰고 있고 아프리카 보여드릴 게 많아요. 그래서 아이고 벌써 5개월 전에 시작했어야 되는데. 오케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어드밴스드 플랜 이제 관심이 많으시니까 네. 저희 제품 홈페이지가 이곳이에요. 선교사님 그리고 팀장님 네. 대표님. 그래서 여기 그 어드밴스드 플랜은 조금 숨겨져 있어요. 저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요금 안내, 프라이싱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게 기업 맞춤 플랜이라고 되어 있는 이 어드밴스드 플랜에 프리 트라이얼을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가입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스탠다드가 되고요. 어드밴스드 플랜으로 꼭 활용해 보시기를 앞으로 계속해서 죄송해요. 글로벌 타이거만 사용한다고 하시면 그냥 스탠다드만 쓰셔도 돼요. 근데 지금 뭐 드림스트립이 전부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를 미리 대비해서 어드밴스드 플랜으로 시작하시는 거를 정말 강력히 권장드려요.
2주는 어차피 프리 트라이얼이거든요. 2주. 그래서 2주간 사용을 해보시고 그러면서 저랑 같이 뭐 선교사님이나 이메일로 계속해서 저에게 뭔가 또 도움을 제가 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제가 저시에게 듣기로는 영어로도 데모가 좀 필요하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네네. 네, 영어로 데모하는 거는 저보다 영어를 훨씬 잘하는 저희 미국 팀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나예요. 지나 킴인데 그래서 제가 이메일에 계속해서 CC해가지고 지금 저희 이메일을 계속해서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네. 추후에 또 그 영어로 되는 데모를 또 듣고 싶으시면 지나를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같이 스케줄 셋업하셔서 또 이렇게 네. 줌이 됐건 이런 방식으로 또 소통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아마 그거는 제가 아프리카 12월 말에 돌아가는데 그때 우리 네네. 스태프들하고 같이 네, 지금 우리가 트랙해야 되는 게 4-5가지 이제 프로젝트에 돌아가서 이제 진짜 이거를 해야 되고 제가 그 아이들의 그 스택 그 타스크 리스트가 많아지고 이제 이러는데 그러니까 드림에서 저는 이제 결국은 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액티브한 타이거 팀은 2가지예요. 우리하고 이제 저기 헬스 팀이 이제 액티브하고 다른 팀은 아직 멤버를 더 이제 리크루트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우리가 그래도 IT를 빨리 이해하니까 이제 우리가 먼저 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코치해야죠. 예, 그러면은 I will contact you for English demo Yes, with please. the Tanzania staff. Okay. Yes, thank you.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시간 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이동 중이라 제대로 참석을 못했는데 계속 지하철 타면서 계속 보고 듣고 했어요. 아주 좋습니다. 네. 저는 좋게 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정 대표의 남편이에요. 저는 이제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탄자니아